거기가 제가 강의 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어디든 다 가요. 다 가서 강의하고 원장들 교육은 전국 다 가고요. 또 교사들 교육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사천에서는 원장님들이 이제 18시간짜리 집중 교육하고, 그 전에는 진주에서 했고, 그 전에는 창원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의 이 보급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유치원 원장들을 통해서 이제 333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려서부터 3개월 동안은 존댓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존댓말해서 그렇게 만들면 평생 존댓말 하는 애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빠 먼저 드세요. 자, 이거를 계속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이루기. 선생님 제가 밀었어요. 그리고 관심 안 가져. 선생님 그리고 연습시키러 와. 네가 연필 흘려. 네가 주워줘. 얘가 주워줘. 너 일러. 선생님 얘가 연필 나 주워줬어요. 너네들이 나와. 얘는 나한테 일렀고 얘는 연필 주워줬대. 그래서 두 사람 스티커. 그래 하나씩. 그래서 애들이 착한 스티커 비워다 붙여줘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휴지 주웠어요. 너네들이 나와. 그래 또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제가 밀어요. 그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 형이 밀었어 이렇게 이럴 때는 못 본 척하고, 형이 좋은 거 읽을 때는 둘이 다 선물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지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찾아댕겨요. 이런 333 프로젝트를 전국의 100개 유치원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뇌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제가 더 강의도 하고, 제가 뇌발달 책 써놓은 것도 쓰게 하되, 이 333 프로젝트는 필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박스로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만나면 유치원처럼 배꼽손하고 인사하게. 이렇게 해서 1년에 4가지를 성공시키면 기본 생활 습관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기다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 특공대 교육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가면서 특공대를 만드는 부모를.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전공을 하고 다니니까 많이 해도 잘 모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3세는 요게 요 핵이라고 하는 요게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모으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지, 이를 통해서 또 다른 가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속 내는 가지 뻗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뻗어요. 이렇게 가지를 뻗는데, 막연하게 가지를 어떻게 뻗느냐, 막연하게 뻗는 게 아니라 호문클루스 이론에 반드시 대입했을 때 뻗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가지를 뻗는데 자극을 준다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생각.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SBS에서 두 번째 강의할 때 한 게 뭐냐면 이런 걸 했어요. 아이들에게 눈, 코, 귀, 입, 말인데, 첫째 이게 5대 사고력이에요.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1학년 아이들에게 나무를 그려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나무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 이런 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엄마 얼굴 그려 그랬더니 얘가 엄마 얼굴 잘 그렸어요. 얘도 잘 그렸어. 야, 너 엄마 얼굴 잘 그린다? 너도 잘 그리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우리 둘이 같은 미술학원 댕겨요. 그래서 니네 엄마하고 쌍둥이였구나. 실제 얘네 엄마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런데 엉뚱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엄마래요. 그리고 얘는 하루 종일 매일 자기 엄마를 그렇게 보면서 매일 보면서 엄마 얼굴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얼굴을 그려요. 매일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제대로 한번 못 보니까 나무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부인이 머리를 길렀다가 뚝 잘랐어. 그러면 남편 앞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럼 남편이 한참 쳐다보다 뭐라 그래요? 야, 어지러워, 비켜. 이러는 남편. 이러는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눈썰미가 없는 남자. 그래서 눈썰미라고 하는 게 뇌발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울대로 가서 경복궁대로 갔어요. 민속박물관에 가서 막 2시간이나 보여줬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2시간 보여줬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너 어제 가장 감명 깊었던 거 그려봐. 그랬더니 솜사탕 먹은 거 그려놓는 애. 열 받죠? 왜? 열심히 봤는데 뇌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닫혀있는 뇌. 그러면 뇌는 기억장치가 뭐냐? 해마가 이 뇌 옆에 USB가 있어요. 이 USB는 낮에 보고 낮에 듣고 낮에 읽은 내용을 여기다 저장해요. 그리고 잠잘 때 이제 저장을 해요. 잠잘 때. 그럼 내가 여러분 오늘 다 봤어요. 그럼 오늘 잠잘 때 여러분 중에서 이 사람은 3개월짜리, 이 사람은 한 달짜리, 이 사람은 내일 버려버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3개월짜리다 저장을 해요. 아닌 사람은 그 다음날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3개월은 가야죠. 그 해마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만들려면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 중에서 해마, 그 해마가 어떻게 발달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방법.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집에 가서 오늘 가면 너네 엄마 눈만 봐봐. 그리고 눈만 그리 어떻게 생겼나. 얘는 매일 엄마 얼굴 그리면서도 엄마 눈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일주일 동안 그려 눈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니네 엄마 머리만 봐. 색깔이 어떤가 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무슨 색이냐 기냐 짧으냐. 그 머리카락 한 개만 그려. 그래서 머리카락 한 개만 그려요. 그 하나에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 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너네 엄마 그려 그러면 섬세한 변화를 눈치채서 그려. 이게 뇌발달이에요.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이게 열린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되는 걸 따라가고. 근데 한번 잘못 가르치면 고정관념 주입식 시켜놓으면 죽을 때까지 나무를 그렇게 그려요. 이걸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뇌를 발달시킬까 아니라 어떻게 고정관념을 깰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뇌 발달은요.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냐 아니라 어떻게 내가 뇌의 발달을 망가뜨리지 않을까를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뇌는 왜 나무를 산에 심으나 들에 심으나 저 섬에 심으나 3대 조건만 맞으면 이 나무는 자라요. 물과 그쵸? 공기와 수분만 있으면 자라잖아요. 그쵸? 누군가 그걸 자꾸 잡아 뽑지만 않으면 저절로 자라요. 다만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지나치면 썩어요. 지나치면 썩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 자기 모양대로 섬에 있는 나무는 길쭉만 자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에 맞도록 저절로 자라도록 뇌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슴처럼 키우면 그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장 심각한 아이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요즘에 이제 책 중에서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상당히 그 교육학 중에서 유명한 책,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심리는 어려운 게 뭐냐면 통계예요. 심리는 잘 어떤 부분 운해 같은데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갈수록 통계예요. 그래서 1쪽부터 168쪽까지 통계예요. 어떤 통계냐면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모든 그룹 중에서 많은 심리학들이 연구해놓은 것 중에서 이런 그룹에서 성공한 사람 누가 성공했나, 이런 그룹 어떤 모든 그룹에서 성공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찾아본 거예요. 결국 168쪽까지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방법인데 결론은 하나예요. 열정과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열정과 끈기. 그러면 열정과 끈기는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중에 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한 돌짜리, 이제 한 돌 지난 애한테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면 밥을 많이 먹죠. 네가 먹으라 했더니 얘가 수저를 똑바로 못 집잖아요. 삐딱하게 집어. 떴어. 그러니까 밥이 하나도 못 떠. 다 흘려. 이걸로 끝나면 역경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떴어. 또 올려. 계속 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뇌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똑바로 잡았어. 딱 먹으니까 아 이거구나. 그쵸? 이렇게 역경과 그쵸? 열정이 합쳐지면 성공 케이스가 가요. 근데 엄마들은 떠먹여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떠먹여줘서 계속. 그럼 얘는 끊임없이 도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옷 입혀주고 밥 먹여 챙겨준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100% 무기력이 와요. 무기력이 와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는데 뇌 스위치를 켜라. 뇌가 열어야 돼. 뇌를 열어야 돼. 그러면 뇌 여는 게 뭐냐? 헬스장 가보셨나요? 헬스장 가보셨나요? 그럼 혹시 해보셨나요? 해본 몸매들은 아닌데 그래 그냥 넘어갈게요. 하자 치자고요. 옛날에 했었다고 치자고요. 자, 내가 옛날에 헬스장을 가서 헬스를 들었는데 아령을 들었는데 10개를 들었어요. 근데 6개월 전에는 15개 들었어. 오늘은 10개 들었어. 최선을 다한 게. 그럼 내가 6개월 만에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5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헬스장만 간다고 될까요? 무조건 운동만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10개 들고 1% 힘이 남았을 때 하나 더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우리 몸은 오토매틱이에요. 이 사람은 11개 들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몸에서 느끼면 11개 들을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11개 들 힘이 생겨요. 저는요, 나는 내일도 강해야 돼.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뱃살 나와서도 안 되고 남 앞에 서는 사람이 내 관리도 못하고 무슨 강사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아서 몸이 이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절대 배 안 나와요. 왜? 스스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본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장을 해요. 어디다가? 배나 허벅지.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게 당연한,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50이 넘어도 배가 안 나왔다. 이거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50 넘으면 배가 있어.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른 사람과 살찐 사람이 병원에 동시에 입원할 때 누가 빨리 죽는다? 마른 사람이 훨씬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저장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른 게 이쁘다. 그건 20대. 50이 넘어가서 마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지 마세요. 곧 죽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인격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 마른 사람하고는 전 안 친해요. 네, 인격이 괜찮아. 스스로 자신의 뇌와 마음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긴장이 딱 풀어지면 아예 병원에 실려갈 만큼 아픈데 명절날. 그리고 또 명절날 끝나면 언제 그냥 또 일어나서 강의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명절날도 긴장 놓지 말아야지. 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해서 뇌에서 조절해요. 그리고 적당히 먹는 거 적당히 항상 이렇게 조절을 딱딱딱 하는 게 심리적으로 그런 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뇌를 열어라. 그런다는 내가 10개 들고 하나 더 들으려고 바둥바둥 들어갈 때 적외선 카메라로 저를 찍었어요. 자, 여기가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은 무슨 뜻인가요? 에너지가 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80% 뇌가 20%를 써요. 그 20%를 어디다 쓰냐 여기다가. 그럼 근육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또 하나 늘어. 또 이렇게 해서 15개 들을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이게 뇌가 열리는 거예요. 뇌는 적외선 카메라 찍었어. 근데 뇌가 새파래.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알파파가 아니에요. 뇌를 찍었을 때 뇌가 에너지가 돈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아이들은 잘 안 열려요. 왜? 아령 10개를 들고 하나 더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뇌가 열리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뇌가 열릴 때 그걸 놓치지 마라가 기본 원리가 뇌를 여는 게 뇌 스위치를 켜라예요. 뇌를 열어라요. 그럼 뇌는 하루에 몇 번 안 열려. 그런데 열기는 그만두고 열은 것도 놓치는 엄마들이 많아요. 어떤 애가 뇌가 열린 거냐?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해. 근데 애가 쫓아와. 놀다 말고. 엄마 뭐해? 물어봐. 얘가 엄마 설거지하는 걸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엄마 나 뇌가 열렸어요. 이 뜻이에요. 엄마가 화장을 하는데 와서 엄마 뭐해? 얘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하루에 2-3번. 아이들은 하루에 뇌가 2-3번밖에 안 열려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힘들게 열린 뇌를 한 방에 닫아버립니다. 엄마 뭐해? 보면 모르니 저리가 이렇게 한 방에 닫아버리니 얼마나 아쉽냐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열린 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때 얼른 2-3개를 뭉쳐주는 거예요. 엄마 화장해. 이거 아니에요. 엄마 뭐해? 엄마 지금 파운데이션 22호 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물어봐요. 엄마 22호가 뭐야? 23호는 이런 거고 21호는 이런 거야. 아 그렇구나. 엄마 이건 뭔데? 루즈. 관심을 가져. 이건 마스카라. 이건 아빠 스킨, 엄마 스킨. 그래봐야 5가지야. 그러면 좋은 게 뭐냐?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화장만 하면 뇌가 열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엄마가 화장하면 엄마 파운데이션 22호 발라? 이러고 와요. 엄마 나도 루즈 발라볼게. 그러면서 이제 인형 요 5개를 아는데 이 원리가 뭐냐? 눈사람의 원리예요. 자, 눈사람의 원리가 요만한 눈사람을 눈이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눈사람 만들어 오면 못 만들어요. 뭉치질 못해. 근데 선생님이 어머니가 축구공만한 눈 하나만 뭉쳐주면 지가 굴리고 가요. 그래서 얘가 화장품을 5개 이름을 알려줬어. 그리고 데리고 화장품 가게 갔어. 아줌마가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옆에 서 있다가 파운데이션 22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몇 살이니? 6살이요. 6살이 얘 천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다 얘가 또 이렇게 해요. 아줌마 이거 마스카라 진짜 이쁘네요. 그럼 얘 진짜 영재인 줄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눈사람이 굴러가요? 어떻게? 아줌마 이거 무슨 화장품이에요? 아, 아줌마 이건요. 계속 굴러가요. 어떤 애는 공룡 이름을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떤 애는 곤충 이름을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요만큼만 뭉쳐주면 그 요만큼이 미래의 곤충학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요만큼 먼저 뭉쳐줬잖아요. 지가 굴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갖다 넣어주면 그 다음날 기억나는 게 솜사탕 먹은 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5개. 요게 누가 가장 잘했냐? 곤충학자 파브로 엄마. 도시에서 살다 농촌으로 이사 갔어요. 첫날 잠을 자는데 이사 오고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가 나. 얘가 엄마를 깨워. 엄마 왜? 무슨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보통 엄마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건들지 말고 자라. 오늘 이사 왔는데. 근데 이 엄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번 나가볼까?
호롱불도 나갔어요. 와, 신기하다. 이런 벌레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들어왔어요. 또 물어봤어. 엄마, 이거 무슨 소리야? 들린 소리가 나. 보통 엄마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 그날 맞아 죽었다야. 근데 이 엄마는 또 데리고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애가 눈자람 뭉쳐졌더니 뭐라 그래? 엄마, 내가 무슨 소리 나는 거 있나 보고 올 테니까 엄마 주무시고 계세요. 새벽 이슬이 내린지 모르고 찾아댕겼어. 그게 곤충학자예요. 이게 뇌예요. 뇌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 정확하게 듣는 거, 정확하게 읽어서 저장하는 뇌를 만드는 게 이게 해마예요. 근데 이 해마는 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돼요. 이 뇌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 뇌를 닫고 있는 요인을 없애주라는 거예요. 그게 뇌수익질 결의 가장 기본 지금 제가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뇌가 열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게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 5가지를 그 사람 방법론으로 마인드 맵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 중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게 뇌 발달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글쓴이는 왜 이렇게 썼을까? 스토리가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를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쓸 때 막 빨리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느낌을 들어 생각하면서. 이 5가지가 기본 뇌발달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 발달이에요? 바로 해마가 좋아지는 기본 원리예요. 그렇게 해마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자,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요. 가지가 이렇게 막 뻗어요. 그러면 가지와 가지끼리 겹쳐지면 이렇게 닿죠? 여기 만나죠? 만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냅스라고 그래요. 저기가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붙어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주고받을 때 전류를 통해서 주고받고 그 전류가 아까 봤던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뇌파는 얘가 어느 쪽 뇌가 움직이는가를 바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가장 최근 과학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게 아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SBS의 아나운서죠. 진행하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아까는 거미. 자동차로 가는데 얘가 잘 안 가요. 그 다음에 오종철 씨 있죠. 코미디언. 오종철 씨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가나 안 가나. 요즘 방송에 했던 건데 이것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또 누가 해보냐도 오영실 씨가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오영실 씨는 잘 가요. 머리가 좋더라고요. 이게 뇌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이 이론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정보를 모아요. 이렇게 정보를 다 모으면 얘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얘는 3개월이면 만들어지고 3개월이면 없어져요. 자, 시냅스는 이 시냅스가 3개월이면 만들어지고 3개월은 없어지면 다시 얘가 흡수를 해요. 그래서 다시 영양분으로 자기가 삼아요. 그리고 또 3개월이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뇌는 3개월이에요. 습관 들을 때까지 훈련해요. 3개월이고 애가 산만하다 그러면 3개월에 잡는 거예요. 3개월에 못 잡아요. 3개월에 잡는 거고요. 이 3개월 동안 잡는데 여기서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는데 얘가 수초라고 하는 얘가 임시연결, 영구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한번 영구연결을 만들어지면 얘하고 이쪽에 있는 애하고는 딱 튼튼히 만들어지는데 얘는 없어질 수 있어요. 영구연결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면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공부를 반에서 10등 하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 음악한다고 이제 공부 안 하고 음악학원만 다녀요. 연주하려고 아니면 운동하려고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공부는 당연히 바닥이죠. 공부 안 하니까. 근데 한 3년쯤 운동하다가 엄마는 안 되겠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도로 공부하러 가서 열심히 3개월만 지나가 버리면 다시 5등을 찾아가요. 어떤 애가 이게 만들어지면. 이걸 못 만들면 똑같이 나도 엄마 공부할 거야. 누구 공부했더니 걔도 잘해. 나도 할 거야. 걔는 안 돼요.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뭘로 만들어지나 봤더니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갈 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 부분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333 프로젝트
아빠 먼저 드세요를 3개월 동안에 만들어서 영구 연결 만들면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가다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너 먼저 먹어 그래도 먹지만 마음이 이게 캥기는 거예요. 마음이 이 캥겨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아들이 둘이, 전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이 녀석들이 항상 어떤 문제 있으면 집사람한테 일러요. 얘가 어쩌고 막 일르면 나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 믿어. 그럼 집사람 옆에 있다가 뭘 믿냐고 맨날 혼 좀 내렸던 맨날 믿는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아니 아빠는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학교 다닐 때 늦게 들어가는 건 언제냐면 교회 오빠였잖아요. 교회. 맨날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문학의 밤 그럼 맨날 그러면 그때 되면 뭐 붙이고 뭐 연습하고 늦어. 그리고 집에 늦게 거실문을 드르륵 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빠한테 일르는 게 들려요. 아버지한테 얘가 뭐 막 일러. 그럼 우리 아버님한테 일르면 나는 서서 숨을 죽이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서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냅둬. 지가 알아서 해. 와 살았다. 그래도 방으로 몰래 들어가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 또 일러. 그러면 또 나는 거기서 조마조마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이 냅둬.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너 믿어. 뭘 믿어요. 속이 얼마나 터지는데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 나는 너 믿어가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나는 그 말을 냅둬를 조금 더 세련되게 아빠는 너 믿어로 바꿨다 뿐이에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준 좋은 트라우마. 좋은 트라우마. 자, 이렇게 여기서 이게 3개월 동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버님이 되게 무섭게 안 무서웠어요.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맞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그럼 아버지한테 이른다. 맨날 아버지 핑계 댄 거예요. 아버지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말씀이라면 지금 88세이신데도 잠깐 들렸다 가라. 네. 강의 끝나고 늦게라도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왜요? 가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 바쁜 아들이 몇 시간을 왔다가 또 몇 시간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불만을 못하는 거예요. 왔다 가라. 그게 우리 아버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홍장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건 뭐예요? 안 하겠어요. 이 얘기예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볼 게를 못한 사람이에요. 예 말고는 못해요. 기도해 볼 게를 못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왜 우리 아버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못되게 하려고 부르진 않아요. 목사님이 나를 부르고 뭘 하라 할 때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진 않아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 내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부르는 거지, 불러서 뭘 지시하는 거지 절대 나를 해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영적 아버지는 저는 무조건 100% 순종해요. 예 말고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자식이 넷이 있지만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 이쁜 아들이 있어요. 그쵸? 그 중에 이쁜 아들이 있잖아. 야곱도 그렇게 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한테 가장 이쁜 아들 축복권을 준다면 내가 차남이지만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찾아가고 가면 더 많이 주물러 드리고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침에 딱 새벽 기도하면 5번째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그거예요. 그 5번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인생이 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때 30대 때. 그래서 30대부터 나는 꿈이 우리 목사님 5번째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날 목사님 만약에 새벽 기도하면 홍 집사가 몇 번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번째인가요? 아직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5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5번째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성공한다고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하여간 5번째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이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홍 집사는 줏대도 없이 목사님 말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는 줏대 없어요. 우리 아버님한테는 줏대가 없어요. 또 목사님한테는 줏대가 없어요. 나 두 분한테는 나는 정말 사회에서는 줏대가 있어요. 긴 거는 명확하게 이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한테는 줏대가 없어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을 쭉 지켜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망했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행복했던 삶인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이제 막 교회를 엄청 크게 막 집사들이 한 평만 내라 한 평씩 해라고 우리가 1240명의 집사가 그 당시에
10년도 더 됐죠. 집사 한 사람이 250만 원이 한 평이에요. 그럼 한 평씩 네 앉을 거 한 평만 해라. 이제 이게 우리 IMF 때 딱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니까 전부 다 한 평씩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는 왜 IMF 하냐고. 이 어려운 IMF에 무슨 건축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 집사 때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면 IMF 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잘 나갈 때 하는 게 사람 일이지 하나님 일이냐고. 이 IMF 때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미 목사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어릴 때 왜 하겠냐.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럼 네가 두 평해. 내가 두 평 할게. 그러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 유치원 하려고 그 옆에 땅을 좀 보려고 계약금을 딱 걸었는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8천만 원을 딱 걸었는데 그 당시 8천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을 잔금 치려고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을 하신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야,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 것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보니까 우리 둘이 10평씩 할 돈씩 남는다. 차라리 우리는 10평씩 해서 이거 남은 돈 하나님 드리자. 그리고 둘이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딱 남아요. 이제. 그래서 애들도 그러면 자기 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10,000원짜리로 바꿔갔어요. 2천만 원을 다 10,000원짜리로. 그래갖고 까만 비닐봉투에 넣어갖고 큰 놈 4학년, 작은 놈 1학년 때. 자, 1,000만 원씩 줬어요. 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아빠가 나중에 줄 거 지금 주는 거야? 줬어요. 작은 놈 좀 개구져요. 그 돈 꺼내가지고 집안에 던지고 난리 온통 10,000원짜리 꽉 찼어요. 큰 놈은 좀 소심해. 그 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아무 말 때마다 놔뒀어요. 그때 밤 늦게 애들이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빠가 너네 준 거야. 니네 마음대로 써. 어떻게 쓰냐고. 1,000원도 아니고 이 10,000원짜리 이렇게 많은 거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지금 있는 돈을 다 교회 진다고 해서 교회에다 갖다 드렸어. 그때 애들이 눈치가 빠네. 아빠 그럼 우리도 이거 갖다 드리면 안 될까? 그래서 오케이 가. 그랬더니 무서워서 아니야 니네들끼리 가. 아빠 안 갈 거야. 그리고 가.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 자기 돈이에요. 제가 나중에 주고 미리 준 거 애들 돈인데 지금 1,000만 원씩 가지고 가니까 목사님 반디 축복기도 크게 해주세요. 그래 애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또 몰래 따라갔어. 또 그 큰 돈 뺏길까봐 따라가고 몰래 따라간 거야. 그 목사님이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홍집사 내가 어디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얘기 내가 간증한다 내가. 이러시면서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안 돼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집문서 5개만 있으면 농협에 대출해 준다는데 홍집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몇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첫 번째로 나한테 물어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 갖다 드릴게요. 그랬는데 또 필요 없어졌대요. 달라고도 안 하셔. 하나님이 내 마음만 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한테 불러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지. 내가 이제 5번째 안에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얼마나 내가 행복했겠어요. 잠을 못 잤죠.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대답은 해놓고 고민은 했지만 어떻게 몰래 빼다가 목사님 드릴까 이 고민을 하고 이거 줬다 이혼당하는 거 아니라 별 고민은 다 했지만 하여간 행복했잖아요. 5번째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러면 목사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내가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이미 하나님이 볼 때는 좋겠다.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한테 아부한다고 뭐 한다고 욕하지만 아니에요. 줏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가고 훈련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릇을 이만하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제 그릇은 50만 원짜리 강의예요. 그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강의가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250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요 50만 원짜리도 매번 있었던 게 아닌 걸 하나님 1년 내에 정말 저 같은 가도 신기해요. 아니 1년에 365일 중에 주일날 빼고도 400회 강연을 하는데 주일날도 강의를 해요. 여기 따님 있는 교회도 갔다 오죠. 베델 교회 갔는데 주일날도 계속 교회를 다니면 400회를 하면은 매년 400개씩 어떻게 매번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유명한 강사 매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보다 더 바쁘게 강의를 누가 이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해주는 일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일러스트로 그려놓은 건데요. 영구 연결을 일러스트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구 연결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시냅스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연결된 걸 얘가 어느 정도 계속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시 연결이라고 생겨요. 이렇게 임시 연결이. 그러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다시 영구 연결이 생겨요. 이렇게 영구 연결이 생기면 얘는 이런 시냅스는 계속 떨어져도 얘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자라다가 떨어지는 애들은 임시 연결에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구 연결 갈 때까지 당겨다 놓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체력은 3개월 뒤에 좋아지면 뇌는 바로 좋아진다고 그랬죠? 바로 좋아지는데 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서 언제까지 영구 연결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놓으면 이건 평생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그림이에요.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거를 이거 방송에서 하면 되겠어요. 이미 방송에서 못하게 하죠. 그렇죠? 이 증명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뇌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걸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 아무리 내가 부인한테 하면 여보 알았어 앞으로 잘해볼게라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순식간에 한 사람이 한 방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하지만 결국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이렇게 됐지만 마가에 달아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변했잖아. 영구 연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까지 고난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했지만 그때는 왜 예수님이 옆에서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냐는 거예요. 영구 연결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확신은 가졌지만 위기가 오면 피하는 거예요. 뭐 영구 연결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담대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요 3개월이 힘든 거예요. 3개월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묵상도 내가 어머니하고 3개월만 매일 차 한잔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빛만 봐도 알듯이 3개월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트는 게 3개월 힘들어요. 그것만 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뇌는 이마부터 발달돼서 뒤로 넘어가요. 이마부터요. 아무데나 발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민감기라는 게 있어요. 뇌 민감기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뇌가 막 발달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발달되는 게 있는데 그걸 민감기 그래요. 민감기가 뭐냐면 뇌 발달 시기예요. 이게 호문클루스예요. 호문클루스가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겼죠? 호문클루스. 자, 손이 크죠? 입이 크죠? 코, 눈, 귀. 이게 오감이에요. 이게 오감의 기본 원리예요. 호문클루스 이론이야, 이게. 자, 이마, 뇌에서부터 발달돼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13살 되면 끝나요. 쭉 넘어가는데, 요 이마가 민감기, 그 다음 만 3세부터 쫙 넘어가요. 만 3세 전까지는 그냥 발달돼요. 만 3세부터는 쭉 뒤로 넘어가요. 그럼 자,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게 2가지를 합니다. 요 이마에 상처가 났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 그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양심 없다. 그럼 이마는 평생 양심이라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이마예요. 이마는 두 번째, 이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 기다림, 끈기. 그래서 마시멜론 심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6살짜리들이 맛있는 마시멜론 사탕을 먹은 애와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 자, 너 기다리면 2개 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 기다린 아이들이 15년 뒤에 뇌를 뒷조사해 봤더니 이 아이들 중에서 기다린 아이들은 수능이 200점이 높더라. 결국 기다림이 끈기더라. 기다림이 끈기와 열정이 성공하더라. 그게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그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여기고요. 그러면 요 이마 있죠? 이마를 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뇌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고릴라예요. 이게 원숭이에요.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론이다 그러면 원숭이도 얘가 이만큼은 만들어져 있어야죠. 조금은. 그렇죠? 근데 원숭이는 눈썹 위에 바로 머리예요. 이마가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이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원숭이도 이만큼은 있어야 돼요. 조금은 있어야죠. 뇌가 만들어지다 말았으면. 아예 이마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양심 있나요? 원숭이가 양심 있으면 힘이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을 예우하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이마가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을 예우해야 돼요. 아니에요. 걔는 힘의 원리예요. 뭐가 없어서? 양심이 없어서. 이마가 없어서요.
그래서 힘에 그 다음에 사고력. 양심 있는 사고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도 힘이 약하면 잡아먹잖아요. 뭐가 없어서? 양심이. 우리 사람은 그 양심의 잣대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벗어나면 넌 죄야.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재혼을 하는 아주 태연하게 해요. 이건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마가 상처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마가 상처나면. 그러면 이마가 상처는 안 났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떠냐? 길거리 가다가 사람 안 본다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 등산 가면 꼭 음식 어디다 쓰레기 바위 밑에다 처박아 놓는 사람. 그렇죠?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런 사람인데 남들은 지적하고 자기는 그래요. 이게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아교육에서 제대로. 그래서 유아교육은 양심, 그래서 아빠 먼저 드세요. 쎄치기 하지 말고 줄 서라. 이런 전체 이러한 교육들이 바로 양심의 포커스가 만져진 교육과 두 번째, 안 돼, 아빠 먼저 드시라고 그래. 기다림. 이 기다림. 대단한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아빠 먼저 드시라고 그래.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늦게 들어와. 그럼 야, 이건 아빠 거에 따로 떼어놔.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늦게 들어오시면 밥을 딱 떠서 아랫목에 묻어놨어요. 그 방법을 제가 응용해봤어요. 엄마 치킨 시켰어. 아빠 거 떼어놔. 따로 떼어다 아빠 거 따로 떼어놔요. 근데 애들이 되게 어색해요. 엄마 왜 아빠만 먹어? 맛있는 거? 우리 좀 먹으면 되면.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는데 저거다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 막 그래요. 주말 되면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아빠 먼저 드시라고 그래. 막 이렇게 시켜요. 남편도 되게 어색해합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야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래요. 근데 이게 3개월 지나서 연구 연결이 만들어지면요 애들 데리고 시댁 갔어. 손주가 5명이야. 밥 먹자 그랬더니 얘만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럼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애미야 너 어쩜 이렇게 애를 이렇게 잘 키웠니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며느리들은 그러겠죠. 더럽게 잘난 척하려고 가르쳐 왔구나 그러겠지만 모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갔더니 얘가 그래요. 야야 그러지면 안 돼. 왜 엄마 먼저 드세요 해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연구 연결이에요. 이렇게 뇌는 너 어디 가면 할아버지 먼저 드시라고 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잊어버려요. 연구 연결이 만들어지면 너 먼저 먹으라고 해도 얘가 마음에서 못 먹어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 연결이에요. 이런 게 유아 때는 뭘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붉은 거 있죠. 저걸 이랑 그래. 이랑. 경상도 말로 밭과 밭 사이에 그걸 골이라고 그러죠. 경상 골, 우리는 이랑 그래. 충청도 이랑. 전라도 말도 이랑이에요.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 골 하나가 이상하게 얘네들 전부 이렇게 옆으로 갔지. 이렇게 쭈글쭈글 옆으로. 얘만 반듯하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게 뭐냐면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져놨어요. 뇌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가 10살 되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10살 전까지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10살 넘어가면 눈치 없는 애가 눈치내로 만드는 건 한참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내 남편 바꾸려고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30년 동안 잔소리했더니 바뀌던가요? 근데 앞으로 또 30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순식간에 바뀐다면 돼야죠. 근데 30년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요? 아니요. 자기가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유아가 좋냐? 얘는 엄마가 끌어가면 돼. 좀 머리 크면 엄마 말대로 해 안 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바뀌어요. 그죠? 우리 남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바뀌죠. 근데 해 안 해?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안 들어 처먹으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애들처럼 두드려 팰 수도 없잖아요. 패서 가르칠 수 없죠. 이렇게 사람은 바꿀 수 있는 뇌를 누구나 준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뇌가 굳어가요. 그래서 유아들은요. 유치원 원장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은요. 심각하게 얘기해. 너 네 엄마가 3살 때 주워 왔는데 기억나니?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알을 건 알아야 돼. 6살짜리한테 그래요. 선생님 거짓말이죠. 네 엄마가 아직 말 안 했구나. 너 3살 때 주워 왔어. 거짓말이죠. 그럼 네 엄마가 너 소리 질러 안 질러? 질르는데요. 거 봐라. 친엄마는 소리 안 지르는 거야. 우리 엄마 친엄마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엄마 너 때려 안 때려? 때리는데요. 그것 봐라. 너 동화책에서 너 때렸다는 거 봤냐? 네 엄마가 너 주워 와서 그래. 근데 너 요즘 엄마 말 안 듣지? 너네 엄마가 나한테 비밀 얘기했다? 너 내일 밤에 갖다 버린대. 너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근데 원장님은 너 안 버려. 원장님 집에 가면 인형 20개나 있어. 원장님 맨날 너가만 놀아줄 거다. 20분 설득해요.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댕겨. 나 오늘부터 원장님하고 살 거다 이러대. 이게 스펀지예요. 중학생 데려다가 심각하게도 네 엄마가 주소하는데 기억나니?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이게 뇌가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뇌가 굳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굳으니까 부부는 하나로 미리 맞춰놓지 못하면 갈수록 점점 굳어서 그냥 될 대로 살자. 그래서 요즘에 뭐가 유행해요? 부부가 함께 안 살고 졸혼. 그렇죠? 너하고 싸우느니 됐다.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게 그 전 단계가 얘기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이게 그 전 단계예요. 이 정도 소통이 안 되면 집에 가면 짜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졸혼이에요.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서로다가 나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니까 칭찬하고 나니까 남편 길을 살린다면 나가서 살아라도 겨들어오죠. 그렇죠? 나니까라고 자꾸 찍는 소리 하니까 영혼이 자유롭고 싶다 해서 나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나가고 싶은가요, 아버님? 지금 마음 내가 하니까 공감대 엄청 형성되는 것 같은데. 뒤에 있어. 그럼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 앉아 계시길래 나 혼자 오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또 그거 여자들 뒤끝 있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뇌량이 약해서요. 남자 여자는 달라서 남자는요 3살에 이 뇌가 나눠지거든요. 그 뇌량 가운데 전깃줄이 있어요. 이걸 딱 끊어버리면 외계인 증후군이 돼요. 한 몸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애가 오면 이리 와 하고 안아주면 밀어내면서 먼저 씻고 와. 이렇게 한 몸에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 뇌는. 이 끊어진 환자를 하는 짓이 외계인 같아도 외계인 증후군 그래요. 그리고 화장품을 주면 얼굴에 딱 반만 그려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얼굴 반만 그리면 그 화장이 왜 그래? 라고 지적을 하고 자기는 반만 그래요. 밥을 주잖아요. 딱 반만 먹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밥이 적냐고 투덜대요. 이게 외계인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뇌량이 합쳐지면서 이거를 어쪽 뇌가 선호도 오른쪽 뇌가 크면 왼쪽이 다쳐요. 왼쪽 크면 오른쪽이 다쳐요. 어느 쪽 뇌를 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뇌가 좋아요. 선진국 되면 여성 상위 시대예요.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남성 상위 시대예요? 한국이요. 그럼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맞냐 여자가 맞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나 고급 식당 가면 남자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 대신 선진국이 될수록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더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 활사 갖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데 있죠. 그런 나라는 남성 상위 시대예요. 가끔 TV에서 보죠. 그런 데 가보세요. 남자가 부인을 5명씩 거닐고 사는 아프리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저도 밤마다 활쏘기 연습해요. 나중에 거기는 한번 가볼까 하고. 그래서 여자가 뭘 잘하냐? 2가지를 잘해요. 여기 와 있어도 아이들 다 생각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다 챙겨요. 남자는 딱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챙겨요. 그래서 여보 어디 가면 바쁘면 꼭 나한테 전화해줘. 절대 전화 못하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남자는 꼬박꼬박 전화한다. 그 남자 문제 있어요. 빨리 개 풀어서 뒷조사 해봐. 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전화해. 그거 전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에 사건 터져. 남자들은요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절대 못 먹으면서 봐요. 남자는 그냥 냅두세요. 그냥 보고 먹으라고. 남자는 집에서 당신 오늘 이거 좀 해? 못해요. 한 가지만 시켜야 돼요. 특히 언어뇌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좌측밖에 없어요. 근데 좌뇌가 3살에 생겨요. 그러니까 3살짜리 남자들은 말이 유창해 어눌해요? 어눌하죠. 여자는 3살만 되면요 문장을 써요. 소꿉놀이, 엄마놀이, 선생놀이 다 해요. 그죠? 남자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하고 놀아요? 군인놀이. 띵냐 띵냐 이거 문장 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3살짜리 남자가 쓰는 가장 긴 문장 두두두두두 이게 제일 긴 문장이에요.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든지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여기요 남자들만 가득 놓고 강의해봐요. 아무도 안 웃어요. 기 빠질까봐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어요. 강의 끝나면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자식 강의 잘하네. 이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자는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퇴근하자마자 말 시켜. 말 대꾸 해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고민하다가 여자에게 준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그거 아니었으면 남자들 다 죽었어요.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근데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세상에 2시간 동안에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만나가지고 이제 3시간 수다 떨어.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야야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는 말만 시켜봐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요 불공평하세요. 여자를 너무 뇌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자 뇌는 뛰어난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고 여자고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항상 뭐든지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다시 완제품을 만든 게 여자예요. 뭘 실패했는 줄 아세요? 재질의 선택을 실패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여자는 그냥 뼈가 아니에요. 정말 질기고 정교한 갈비뼈. 흙은요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요 물에 들어가면 금방 풀어져요. 남자들은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기어나와요. 갈비 3시간은 과야 돼요. 여자들 찜질방 가면 이것도 한 40년 묵은 뼈는요 4시간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만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찜질방 사우나 가면 4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고와지죠. 예, 그래야 시원하고 남자는 30분 넘으면 흙이 풀어져요. 그래서 기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자를 잘 만들어 놓고 남자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근데 여자한테 너 잘난 척하지 마. 네가 훨씬 뛰어나게 만들었지만 너는 반드시 옆구리에서 나가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머리 좋고 남들 훨씬 뛰어나게 만든 대신에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 이렇게요. 서열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성 상위시대 여자가 다 뛰어나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해야지 여자가 상위시대가 되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서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서열이 없네?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서열이에요. 오늘 남편들 잘 오셨죠? 오늘 부인 잘 왔죠? 이 말 듣고도 남편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 연구소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야 돼. 여기서 내가 발달돼서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이걸 사춘기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정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두정엽은 이제 감성적. 그래서 이제 이때 학습적. 그래서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은 가지를 칩니다. 이제 뇌가 가지를 스스로 막 쳐내요. 막 쳐내서 유아 때는요 다 궁금해. 이것도 궁금 저것도 궁금 다 궁금해. 그래서 엄마가 책 읽어줘 그러면 어제 읽어준 책을 또 빼와. 어제 본 거 계속 봐. 왜? 가지치기가 안 돼서 그래요. 4학년부터 이제 뇌를 가지를 칩니다. 가지 쳐서 이때 가지치기가 안 된 애들이 산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지치기가 돼서 이제 올인해서 어디에 학습에. 그래서 친구도 이제 2-3명.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이제 몇 명 딱 고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대뇌 피질이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대뇌 피질은 뭐냐면 여기다가 저장해 온 거를 장기 저장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막 넓어야 되는데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연애 있는 생각 무슨 뭐 이런 쪽에 생각이 분주하니까 결국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죠. 왜? 이때는 지식이 목적이에요. 이때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딱 뇌가 공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닫혀져요. 그러나 유아는 초등 10살 전까지 지식이 아니에요. 다양한 걸 통해서 뇌가 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살부터는 이제 지식으로 들어가서 10살부터 쭉 가다가 13살 되면 후두요. 이제는 멋이에요, 멋. 그래서 여자들이 10살, 13살쯤 가면 이제 치마 막 짧게 입고 이제 막 이렇게 입어서 제가 이제 중학생들 강의할 때 한 중학생이 만나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박사님, 치마는 어디까지 올려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처럼 이쁜 애는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좋은 거야. 네 마음대로 개성을 표현해. 그 대신 네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요 뒤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막 멋부리고 뭐 색깔 이런 데 관심 가지고 하는 식. 그래서 어떤 애는 멋은 못 부리고 뭐만 해? 공부만 오로지 공부하고 멋 못 부리는 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검사인데 세상에 옷 입은 거 보니까 무슨 동네 파출부 아줌마만 못하게 입었어. 그렇죠? 적당히 멋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후두엽도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후두엽에 가장 관련된 게 뭐냐? 자극적인 거 멋.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게임이에요. 게임은 얼마나 뇌를 망가뜨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임은 눈으로 봐서 뒤에밖에 안 써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청소년 있으니까 게임은 나중에 얘기해 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자, 그러면 독립된 뇌는 이게 뭐냐? 뇌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하는 뇌가 요거예요.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은 생각하는 뇌예요.
이게 말하는 뇌고 생각하는 뇌, 이것을 수치화해서 쭉 뇌를 검사한 그 도구를 제가 만든 거를 BGA, 브레인 제너럴 어나리시스라서 두뇌 종합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추상력은 얘고 언어는 얘인데 얘네 둘이를 검사했더니 말하는 뇌가 90점이야. 생각하는 뇌는 80점이야. 자, 누가 높아요? 그러면 얘는 평생 입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근데 생각이 80점이나 있어요. 뇌를 보니까. 근데 왜 생각 없이야?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언어가 열리면 생각이 닫혀요. 생각이 열리면 언어가 닫혀요. 그래서 생각이 열리니까 책을 읽는데 빨리 읽는데 건성으로 읽어. 그래서 독해력이 떨어져. 그럼 어떤 애가 가장 뛰어난 아이냐? 차라리 생각도 50, 언어도 50. 얘는 유기적 관계, 엄청난 파워풀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뇌예요. 그러면 좌뇌와 우뇌는 50대 50 이러면 잘 되는데 좌뇌가 60, 그럼 우뇌가 40이에요. 퍼센트로 좌뇌가 열리면 우뇌가 닫혀요. 그래서 우뇌가 뭐라고 했어요? 눈치. 근데 얘는 좌뇌는 뭐야? 욕심. 그냥 욕심만 있어. 근데 엄마가 져주면 눈치가 있는 애들은 아 감사하다 엄마가 져준다 이래야 되잖아요.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 그래서 평생 눈치 없는 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는 우뇌를 10만큼 에너지를 넣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될까요? 눈치도 있고 공부도 재미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죠. 그러면 우뇌가 열린 애는 어떤 애예요? 얘는요 어디 가도 먹고 살아요. 우뇌가 높은 애들은 시장 가. 아줌마 저 알죠? 너 누군데? 아줌마 나 지난달에 여기 왔었는데 아줌마 나 이거 하나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다니는 애 있죠? 얘는 어떤 애나도 살아요. 단 공부만 못해요. 공부만 못해. 왜? 우뇌가 열리고 좌뇌가 닫혔잖아요. 근데 이 좌우뇌를 맞추면 나란하네. 그래서 정말 그런 애가 있느냐? 제가 EBS에서 방송할 때는 국제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서 전교 회장. 공부도 1등인데 인간관계도 1등이에요. 그 아이 뇌를 딱 찍었더니 좌우뇌가 아주 반반이고 뇌가 나란한 아이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좌뇌는 다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우뇌는 다 놀고 그 우뇌는 이런 데서 우뇌가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에요. 놀자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우뇌.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밤새 그냥 술 먹고 집에 기다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우뇌적인 남편은 밤새 어디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거기 꽂히면 계속 거기 그냥 있어요. 좌뇌적인 사람은 놀다가도 갈 시간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렇게.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그죠? 그 좌우뇌가 딱 맞으면 둘 다 좋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뇌라고 우뇌적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약속도 안 지켜 어쩌.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아 나 쟤야 뭐 숨이 막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다 이해하라는 거죠.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리 박사의 분할뇌 이론, 그래서 스페리 박사, 로저 스페리 박사는 가운데 뇌량을 잘라본 사람이에요. 간지로 환자를 대서 잘라고 나서 아 좌우뇌가 나눠져 있고 하는 일이 서로 다르구나. 그거를 처음으로 밝혀진 박사가 로저 스펠리 박사입니다. 좌뇌는 추상력, 언어, 수리출인데 얘네 네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 쟤네들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그래서 얘네가 약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가 안 돼요. 저 네 개가 약하면. 근데 그 중에 얘가 약하면 얘가 글씨를 쓰는데 5학년짜리가 막 일기장이 세 발 네 발 날라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일기 잘 쓰면 5만 원 줄게. 그랬더니 엄청 잘 써. 자, 잘 쓰는 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안 써? 뇌가 다친 거예요. 얘는 학교만 가면 지옥에다 구멍 파. 왜? 듣는 뇌가 다쳤어요. 그걸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열어주고 뭐라 그래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그치? 엄마 알았어? 알아요. 즉 생각은 바뀌어요. 행동은 또 학교 가면 지옥에다 또 구멍 파요. 근데 우리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럼 얘가 잘 들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잘 못 들어요. 뭐를 바꿔? 생각을 바꿔, 뇌를 바꿔? 뇌를 바꿔야죠. 뇌를 바꿔요. 그 다음에 수리와 추리는 어떤 애냐? 공부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3살 되면 우리나라는요 교육부 장관이 누구냐? 옆집 아줌마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달라져요. 보통 애들이 언제 걸어요? 한돌. 근데 우리 아이가 14개월인데 겨다녀. 14개월인데 아예 못 일어나. 병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병원에 가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애미야 신경 쓰지 말아라. 애비는 15개월에 걸었다. 자 병원 가 안 가? 옆집에 놀러 갔어. 옆집에는 8달짜리가 뛰어댕겨. 우리 아는 15개월짜리가 뒤를 겨댕겨. 열 받아 안 받아? 내가 그 아줌마에 비해서 외모가 딸려 지적 수준이 딸려. 열 받잖아. 집에 와서 해야 하네. 집에 와서 아침 먹고 한 시간, 점심 먹고 한 시간, 저녁 먹고 한 시간 뭐해? 걸음마를 가르쳐요. 그쵸? 가르치면 걸어요.
그럼 어떤 생각해요? 노인네 말 들었다 애 병신 만들 뻔했네. 가르치는 거구나. 내친 김에 뛰자. 또 시작을 해요. 2달 만에 완전히 걷고 뛰는데 문제는 2달 뒤에 봤더니 얘는 다리가 뻗정다리 돼 있어요. 시어머니 말씀 듣고 1달이나 2달 기다려서 하체가 상체를 지탱할 수 있는 신체적 리듬이 생기면 걷지 말라고 밀어도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는 거를 옆집 갔다 와서 열받아서 너도 걸어거라 하니까 걷는데 다리가 휘죠. 다리가 휘잖아요. 3살 적부터 뇌를 망가뜨리는데 벽에다가 가지 써붙여놓고 이리와 2번 따라 읽어 가지 그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5분 있다 또 물어봐. 너 이리 와봐. 이거 뭐라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5번 따라 읽어라 가지 얘가 가지 하나를 10번을 가르쳤는데 와서 뭐라 그래요? 오이 이러고 앉아있네. 그날 남편은 못 모르고 퇴근했다 대박 맞는 날에 이게 나 닮았어 그 인간 닮았지? 여기 주범이 있구만. 옆집에 누구는 6살짜리가 한글을 줄줄 읽고 쓴 데다가 가슴에 꽂지 안 꽂혀. 그 다음날 바로 마실까. 그래갖고 철학이 바뀌어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멍, 눈나지, 싱크대 막 쫙 가르쳐 이제 막 가르쳐. 그래서 구멍, 눈나지, 싱크대 열심히 그렇게 얘가 커서 뭐해? 싱크대에다 구멍만 파고 앉아있잖아 얘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옆집 갔다 와서 뚜껑을 가르쳐. 근데 학습지 일주일치 쫙 가르쳐.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애가 와서 아빠 읽어주세요 그러면 남자는 뇌량이 약해요. 기다려 소리 벅질러요. 여자는 안 그래요. 설거지 하는데 와서 엄마 읽어주세요 그럼 설거지 하면서 다음 중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이거 여자는데 와 대단해. 그러다가 1학년 되면 목숨 걸어요. 받아쓰기에다가. 그놈 뭐 가르치면 100점 안 가르치면 50점에다가 하나 틀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바닥 써.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들도 한 바닥 못 써요. 엄마도 8줄 못 써요.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엄마는 한 바닥 다 쓰래. 그래서 얘가 2줄 쓰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무무무무 궁궁궁궁궁 화화화 무궁화가 또 희로 바뀌어. 무궁 히히히 잖아. 엄마가 나중에 너 왜 무궁희야 그때도 점점점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가르쳐요. 2살 딸이 턱걸이 6살짜리 오니까 엄마는 형만관심 가져. 하루는 자기도 학습지 하나 주워다가 엄마 나도 좀 가르쳐주세요. 갔는데 뚜껑 열려있는데 왔어. 소리 버럭질러 저리 가라고. 그렇게 4학년까지 뇌를 망가뜨리다가 4학년 되면 대한독립만세 불러. 나 너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리고 어디 보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애가 똑똑해요 작은 애가 똑똑해요. 누구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망가뜨리면 뇌가 망가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부하자 그럼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뇌가 가르쳤다니까요. 또 공부하자 또 뇌가 가르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 이렇게 뇌를 망가뜨려 놓으면 평생 공부하고 담싸요.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기본을 할 걸. 망가뜨려서 공부하자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 왜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니? 그러면 그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쓰는 말 있죠. 지혜비 닮아서. 지혜비 닮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협응력, 마음이 여리냐 강하냐. 얘가 약한 애들은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 어느 때 유아 때. 어른이 돼도 면접 보러 가면 저것 때문에 떨어져. 앞이 깜깜해서 뭘 물어봤는지도 몰라. 저런 거를 바꿔줘야죠. 구성력, 열정, 끊임없는 열정이에요. 끈기와 열정 구성이에요. 어려서부터 네가 해 머슴처럼 키운 애들은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운 애는 가장 힘든 게 열정이 없어요. 시각적 통찰력, 우리 사람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굵기와 세기가 모두 달라서 저는 여러분을 딱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집사님 학교 다닐 때 한가닥 했겠다. 저 집사님은 노래방 가면 살판 나겠다. 그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어요. 카리스마는 신이 주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부족사회 때는 누구만 떠봤더니 하나님께만 신께만 영광을 돌렸어. 근데 이제 부족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랬더니 딱 우리 부족과 이 부족과 싸우려고 딱 대장끼리 나와서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아유 네가 대장해라.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더라. 떠받들더라. 이 사람을 떠받들더라 하는 거. 그냥 왜 신처럼 떠받들을까. 그래서 카리스마가 높다 가만히 있는 애들이 네가 반장해 이렇게 떠받들어요. 근데 카리스마 약한 애 야야 나 반장시켜. 애들이 야 쟤 시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으면 기가 세다. 당당하다. 이게 있어요. 눈빛에 있어요. 그 눈의 굵기와 세기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여기 한 달 내내, 2달 내내, 3달 우리가 공부하는 그룹이야. 그래서 이제 반장 뽑아야 돼. 근데 딱 보니까 어머니는 반장하면 안 돼. 집사님은 총무의 눈빛자. 여기는 반장의 눈빛자. 근데 내가 바꿨어. 총무를 반장시켰어. 오늘 집에서 잠이 와나? 자면 내가 어떻게 끌어가? 큰일 났다. 반장을 총무시켜서 잠이 와나? 지들이 무시하고 나를 총무시켜.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그러면 서열대로 니네들이 알아서 뽑아 그랬어요. 애들이야. 그랬더니 서열 두 번째로 높은 애가 가장 높은 애한테 뭐라 그래? 자기가 반장해. 서열이 아예 꼴찌인 사람 관심도 없어. 누가 반장하든 나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 서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세 번째 높은 사람 보고 자기가 반장해.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반장이 돼요. 그 다음 날부터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다니면서 첫 번째 뽑힌 사람 욕을 해요. 내가 반장 찍었더니 밥도 안 사주다. 저 권사님 요새 이상한 남자와 같이 다닌다. 문제 있다. 막 계속 뿌리고 댕겨.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누구 찍어라? 나 찍어라. 이게 서열이에요. 이게 동물이나 그냥 똑같은 서열 싸움이에요. 그 눈의 빛이 얼마나 세냐? 그게 바로 여기 검사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각속도력. 밥 먹을 때 세워라 내워라 하냐 안 하냐. 그것도 뇌예요. 빨리 먹어라 빨리 백날 해봐야 허당해요. 왜? 어차피 뇌가 약한 거래요. 뇌를 만들어야죠. 그럼 보자고요. 자, 교육은 얘가 듣는 뇌하고 쓰는 뇌가 있냐 없냐,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느냐, 욱하는 성격 없이 설득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마음이 열이냐 강하냐, 열정이 있냐 없냐, 카리스마가 있냐 없냐, 스크린에 중독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틱이 손틱이 있느냐 없냐, 세워라 내워라 하느냐 안 하냐. 요게 딱 나와요. 검색보면. 신기하죠? 그럼 저걸 가지고 뇌파하고 같이 믹서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니까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58이에요. 얘는 42. 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뭐라고요? 눈치. 얘는 뭐라고요? 욕심. 그래서 욕심은 이거는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무조건 죽어요. 인간관계 안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좌우뇌를 맞추는 거는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건드리지 않아도 옛날 사람은 다 좌우뇌가 맞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나친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부 좌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망해가는 거예요. 좌뇌를 만들면 이기주의예요. 정이 없어요. 나만 1등 해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가 깨져요. 교회에서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좌우뇌 맞추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좌우뇌를 못 맞추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서 나란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적 스트레스가 왜 안 되냐라고 하는, 스트레스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스트레스는요, 기억장치 해마가 망가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산만해져요. 산만해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이 자극적이에요. 욱해요. 여러분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옆에서 깝죽거리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기분 좋게 나가다 한 대 때리죠? 스트레스는 우뇌를 열고 좌뇌를 닫아요. 그 공부하는 뇌를 닫아요. 여러분 중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권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저 잘 안 푸는데요. 그 사람 곧 죽을 사람이에요. 네? 잠잔다 우뇌. 자, 집사님 어떻게 푸세요? 전화 수다 떤다. 여자만 해당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푸세요? 먹는 거. 그것도 우뇌죠. 맛. 또요. 기도한다. 아니 그렇게 뭐 교회 아니래 괜찮아요. 교회 얘기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 아버님 어떻게 푸세요? 먹는 걸로 그 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뇌가 말라요. 말라서 빈 공간이 생겨서 나오는 치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는 여러분 요양센터 가보면 20%가 치매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80%가 치매예요. 여러분 중에 80%는 치매 걸립니다. 그 치매가 바로 스트레스가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치매는 언제부터 오는 거냐? 30대 중반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해서 현상이 70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관리는 언제부터 한다? 30대 중반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매 관리를 쭉 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치매는 이미 오고 나서는 연장을 늦추는 거지 좋게는 안 돼요. 그래서 치매는 오기 전에 바꾼다. 아셨죠? 오기 전에.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찾아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낙천적이다. 낙천적이다가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우뇌적이다. 그래서 제가 엄지제왕에서는 좌뇌적인 인간이 치매에 많이 걸립니다. 그 강의를. 좌뇌적인 사람이 치매에 많이 걸려요. 왜? 너무 반듯해야 돼요. 너무 체계적이야 돼요. 이거 그쪽을 안 되고 이러니까 자식 쓰고 막 들어가요. 그럼 뇌를 다쳐요. 그러면 좌우뇌가 맞으면 좌뇌, 우뇌가 50마력짜리 하나님은 2개의 모터를 줬어요. 근데 내가 좌뇌를 70마력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70마력 갖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얘는 마력이 50인데 70을 쓰니까 과부하 걸리죠. 과부하 걸려요. 그게 치매예요.
근데 얘는 또 안 쓰니까 얘는 모터가 안 쓰고 오랫동안 안 쓰니까 문제. 이게 침해예요. 근데 50대 50을 쓰면 가장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모터가 있어요. 어느 뇌를 돌리라고 하는 게 모터가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많이 쓰니까 과부하 걸리죠. 그래서 과부하 걸리니까 모터가 고장나죠. 그게 침해예요. 기본적 스트레스성 침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고 조금 쉬었다 마무리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5시까지 마치는 거거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